이번에 다룰 소식은 총선을 앞두고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동훈 위원장의 헛발질,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의 참교육, 게다가 굉장히 뜨겁게 화제를 모은 SNL의 풍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같이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란 말들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어제 TV조선에선 이런 단독 보도를 냈었죠. 임종석 전 실장이 이낙연 대표와 새로운 미래에서 합류를 한다. 그리고 홍영표 씨도 탈당을 한다. 이런 얘기가 어제 저녁에 나왔었는데 오늘 정작 임종석 씨는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이낙연 씨에 붙은 이석현 씨는 임종석 씨가 어제 밤까지만 해도 탈당을 약속했었다. 그러다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일에 임종석 씨와 이낙연 씨가 회동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낙연 씨는 임종석 씨가 잔류를 한다고 하자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겠다. 아니 뭐 어디를 가는 건 다 좋은데 광주에 나온들 아니면 어디에 나온들 과연 이낙연 대표가 제대로 된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을 때와 아닐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만나본 정치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민주당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응원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몇 사람들을 보면 민주당이란 타이틀보다 본인이 훨씬 더 유명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선택을 받았다 생각을 해서 저런 식으로 무리수를 둔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막상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초라한 민낯을 보고 멘붕이 온다고 한들 이미 시간은 늦은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낙연 씨라고 보는 거고요. 아무튼 전현희 후보는 임종석 씨에게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그러면서 원팀으로 승리하자. 중구 성동구 갑에서 본선을 준비하게 된 전현희 후보는 이렇게 손을 건넸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님도 임종석 씨를 향해 수용해줘서 고맙다. 어려운 결단을 했고 정권 심판에 힘을 합치자.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님의 속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본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저런 언플 그리고 언론이 한동훈 위원장을 띄워주고 이재명 대표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측근 공천, 검사 공천, 썩은 물 공천, 돈봉투 공천 이런 나쁜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저 친문이네, 친명이네 이런 걸로 계속 폭탄을 민주진영에 던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저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임종석 씨가 잔류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유지하기 어려우니 그때 노리는 거냐? 또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고 있는데요. 본인은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맨날 야당 소식만 보고 그냥 욕할 거리만 찾고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게 키보드 워리어지 뭡니까? 왜 이렇게 계산이 맞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제대로 해결이나 하고 저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도 하지 제대로 된 문제 해결도 못하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앞에 가면 찍소리도 못하고 90도로 고개 숙이면서 무슨 염치로 저런 얘기를 하냐 이겁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저들은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해도 된다 이런 겁니까? 아무튼 임종석 씨에 대해서 컷오프를 하니까 그땐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님을 향해서 정치를 참 이상하게 한다 이따위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본인이 운동권은 특권 세력이라면서 청산을 하는 게 시대정신이라면서요. 저는 저게 시대정신이란 말을 갖다 붙이는 거에 공감을 못하지만 적어도 본인이 저런 얘기를 했으면 그냥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임종석 씨한테 공천을 줬다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들은 그걸 바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그냥 욕하고 있는 건데 언론이 또 저걸 좋다고 받았으니까 아주 신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계속 토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님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어디서 뭘 하고 있든 간에 그냥 토론을 하겠다. 이재명 대표님이 그걸 피할 리가 있겠냐? 대중정치하는 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랑 먼저 토론하라니까요. 이준석 씨는 한동훈 위원장과 계속 토론 얘기도 하고 열심히 붙으려고 했는데 먹금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무대응했던 게 누굽니까? 애초에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 자체가 저들이 의도한 것이기에 가서 이준석 대표랑 먼저 얘기하라고 말하고 싶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B급 마삼중이란 별명이 있는 만큼 이준석 씨한테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팩폭을 날렸죠.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토론 운운하는데 대통령과의 대화가 먼저다 이겁니다.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갖고 토론하자 그러면
그걸 받아줘야 됩니까? 야당 대표로 취임한 뒤에 국정을 두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못 만났습니다. 지금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어떻게 단 한 번도 못 만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화를 우선 하겠다. 여기에 틀린 말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구질구질한 모습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참고로 동아일보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50억 특검법 이 쌍특검법 관련해서 여당에선 부결시켰는데 진실규명 없이 그냥 묻힐 일 아니다. 이렇게 사설로 때리고 있고요. 결국 도이치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점이 밝혀졌고 증권사 직원과 통화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있는데 저런 식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김건희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고요. 참고로 도이치 주가 조작 항소심 재판이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고 해서 이 또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쑥대 논문 표절 결과도 왜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도 총선 이후에 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총선 결과가 저들한테 유리하게 나온다면 이 모든 심각한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게다가 김영주 씨는 또 저렇게 곧바로 국민의힘에 붙어서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요. 정말 한심하단 말밖에 안 나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향해선 사리사욕을 운운하고 있던데 인생 저렇게 살진 맙시다. 특히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관련해서 제대로 된 해명도 안 나오고 석연찮다 이런 비판도 진작부터 나왔었고요. 채용비리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못해서 50점을 감점당한 사람이 저렇게 빨간 옷을 입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붙어서 히덕거리고 있으면 도대체 누가 공감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 KBS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자 저렇게 내쫓겨지는 장면까지 나왔었는데요. 지금도 민주당 내에서 저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이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외로도 한동훈 위원장의 말과 행동과 대부분이 모순된다는 얘기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닌데요. 격차 해소를 내세워놓고 정작 빈부격차를 없애는 거에 대해선 반대를 하고 있으니 비판을 안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언론도 웃긴데요. 조용한 공천 속에 일부 소란이라면서 당사 앞에 분신 시도를 그냥 일부 소란 정도로 취급합니다. 지금 저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문제가 벌어져서 분신 소동이 벌어졌는데 저게 일부 소란이라고요? 심지어 이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반응이 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시스템 공천의 결과랍니다. 상황을 뒤집어 놓고 똑같은 일들이 만약 민주당에서 벌어졌다면 그리고 만약 이재명 대표님이 한동훈 위원장처럼 저렇게 말했다면 언론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공감 능력이 없네 뭐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때렸을 겁니다. 이번 주는 내내 그 이슈를 언급하면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잠잠하게 넘어가냐고요. 심지어 김근식 씨가 쓴소리를 하자 한동훈 위원장이 입단속을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라면서 원팀으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최근 김근식 씨가 핵관, 친윤 대거 공천에 강력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자 그냥 입 다물어라 하고 입틀막 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입틀막 논란으로 엄청난 비판을 불러온 상황에 한동훈 위원장도 결국 하는 거 보세요. 그냥 입틀막 공천, 방탄 공천 이게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잠잠하게 넘어간다고 실드를 쳐주는 겁니까? 언론이사들은. 이런 상황에 SNL이 제대로 풍자에 성공해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풍자는 권리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이 입틀막 패러디를 했는데요. 물론 기계적 중립을 맞추기 위해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도 또 뭘 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민주당은 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당연히 풍자는 자유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도 시민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90대 10인 사안을 마치 기계적 중립을 위해서 50대 5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런 게 저는 비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풍자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만 마음에 안 들면 그저 입부터 막아버리는 상황이기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SNL에서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라고 하자 대선 후보 당시의 윤석열 대통령은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후로 SNL이 어떤 압박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풍자들이 나오는지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켜볼 대목인데요.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입틀막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이틀막 공천, 방탄 공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 무능, 외교 무능, 모든 것이 무능하다는 건 당연한 디폴트겠죠.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관련한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